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중증 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 대표 이정욱입니다. 네, 저희 부모회 단체는 2008년 몇몇 부모님들의 뜻을 모아서 발족하여 2011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여서 활동하여 왔고 2020년 서울시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아서 현재 활동 중입니다. 네, 저희 부모의 활동사항은 가장 큰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장애복지 정책 현장에서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이 주요 활동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소통의 권리 증진, 우리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휠체어 보장구를 비롯한 그 외 여러 가지 생활보장구를 쓰고 있는데 처음 저희 단체가 발족된 취지도 저희가 수동 휠체어를 그냥 맨몸으로는 체간 유지하여 앉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자세 보조 유지 기기란 그거를 몸에 딱 맞게 맞추어서 세팅해야만이 수동 휠체어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당시에 저희 아이가 6살의 나이로 자세 보조 연구를 수작업으로 다 등자판을 몸에 딱 맞게 맞춰서 세팅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특수 휠체어까지 해갖고 그 당시에 제작가가 350만 원이었어요. 그거를 100% 자비로 다 지원해서 아이에게 다 세팅해주고 학교를 다녀야 되어서 근데 소아기 때문에 계속 자라면서 몸에 딱 맞는 보장구를 만들려니 성장이 빠른 아이들은 1년 단위로도 바꿔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2년, 3년 주기로 이걸 계속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걸 교체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자부담을 하려니 너무나 어려웠고 근데 그 즈음에 전동 휠체어가 보험 급여가 된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뒤늦게 접하고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보험급여 적용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여건도 그 당시 즈음에서 활동보조 지원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24시간을 아이 돌봄에 매달려 있고 특수학교를 데리고 등교를 했지만 학교 내에서도 쉬는 시간 수시로 가서 신변 처리 지원 하다못해 물 한 모금 먹이는 것도 그다음에 교실 청소도 등하교도 다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아이와 북박이로 한 몸이 되어 움직이다가 활동 지원 제도가 생기면서 잠시나마 조금 틈을 얻게 되니 그 틈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알려보자 하는 취지로 이제 부모의 활동을 시작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로지 이 목적 하나로만 그때 당시에는 자세보조 유지 기기라는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이너라는 그런 외국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 이너 제작을 하셨던 곳도 업체가 딱 한 곳이었는데 그 이후로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만 4년 동안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해서 드디어 2013년에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이 중증의 뇌병변 장애 자녀들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구나.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분들이나 전혀 우리 쪽을 모르고 있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많이 알려야 되는구나를 절실히 깨달아서 계속 이 활동을 연계해오고 있으면서 저희 뇌병변 장애 자녀들이 장애로 인해서 평생 기저귀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거의 중증에는 한 70% 가까이 되는데 이 기저귀가 장애인 용품으로 해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라는 이름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록은 되어 있지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저희 딸이 20년 이상을 기저귀를 늘 쓰면서도 한 군데에서 어디서든 업체든 어디 지원단체든 어디 지자체든 해서 기저귀 한 장 지원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점점점 자녀가 커지면서 기저귀 비용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 기저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너무나 많이 호소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장애인 용품이면
보험급여를 해줘라 라고 복지부에다가도 제안을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일회용품이다, 또 기저귀는 주로 흔히 쓰는 일반용품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이게 의료용 보험급여로는 어렵겠다라는 답변으로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의 지자체 그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서울시는 이걸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2018년부터 그 중증의 뇌병면 장애인의 그 대소변 흡수용품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최중증 뇌병면 장애인들에게 부합되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 저희 자녀들이 일반 마스크를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얼굴 형태도 조금 발달이 덜 돼서 뼈대나 이 골격이 작으니까 이 귀에 잘 안 걸리고, 그 다음에 귀에 걸고 다녀도 본인 스스로 사지마비가 많기 때문에 이 마스크의 위치가 변동이 되면은 스스로 손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마스크가 코나 입을 가려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서 눈을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턱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도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손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자꾸 풀어지고, 아이가 이 마스크 쓰기 불편해서 쓰기 싫어해서 또 뭐 손으로 자꾸 벗어버리거나, 이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마스크 착용이 불가해서 치료 거부를 당했다라는 케이스 호소를 듣고, 20년 4월, 5월에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에 앞으로 학교를 등교하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등교 거부를 당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빨리 개발하자. 사지마비 와상장애인들이 쓰기 편한 마스크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이거에 대한 호응도 높았고, 또 지체특수학교로 지원했을 때 지체특수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감사의 말씀으로 마스크 쓰는 훈련이 도저히 안 됐던 학생이 마스크 쓰는 학습이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큰 의미를 두고, 지금 올해도 계속 이 마스크를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올해는 장애인의 날에 부산이나 충주나 이런 지방권에 저희가 조금 소수의 양을 지원해 드렸고, 또 대구시에서는 직접 이 마스크를 구입하겠다라고 요청도 들어왔었습니다. 2019년에 서울시에서 뇌병변 마스터 플랜 5개년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5개년 계획 마스터 플랜을 짤 때 저희가 계속 정책 제안을 해갔고,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업이 뇌병변 전담 비전센터 설치. 중증의 뇌병변 장애 자녀들이 학령기를 벗어나서 학교를 졸업한 뒤에 지역사회에 나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 안에 주단기 보호센터가 170여 개소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 뇌병변 전담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은 딱 7개소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거의 눈물바다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자녀가 집에 갇혀 있으면은 그 부모나 그 외 비형제 자녀들의 활동 영역도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담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고등학교 졸업식 날, 고3 졸업식 날 거의 눈물바다였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해소해보고자 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뇌병변 전담의 비전센터 설치가 가장 마스터 플랜 중에서 중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가 점점점 무거워지다 보니 석션이나 경관 섭식을 지원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석션은 거의 중환자급으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기능이 손상되어서 석션을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의 특성상 이 기관지도 근육인지라 이 근육의 운동이 잘 안 되니까 기관지로 호흡이 어려워서 자꾸 가래가 쌓입니다. 근데 그 가래를 뱉어낼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 호흡이 들이쉬는 건 되는데 내쉬는 호흡이 잘 안 되고, 이 생일날 촛불을 켜서 꺼야 되는데 그 촛불 끄기가 안 됩니다. 호흡이 안 되고 저산소증이 오고 청색증이 오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호흡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목에 기관 절개를 해서 외부에서 가래를 흡인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연화곤란으로 인해서 저작이 어렵습니다. 씹기, 삼키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거의 막 음식을 가위로 다 다져주다시피 해서 각각 반찬 하나하나 다 다져서 먹였었는데 그게 점점점 기능이 점점 어려워지면은 자꾸 흡입성 폐렴이 오고 그러면은 응급실 가야 되고 그 흡입성 폐렴이 심해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오거든요. 그렇게 연화곤란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경관섭식을 지원을 해주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냐면은 영양이 골고루 다 섭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그게 식사 지원의 한 방편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의료 행위라는 이유만으로도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에서조차도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의무인지라 어떻게든 학교는 다닐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보호자가 직접 지원을 하든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다니는데 이 대상자들이 학년기가 끝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도 원서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의료행위다 해서 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나 다른 종사자들이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불법행위다 해갖고 단 30분짜리 프로그램조차도 원서를 내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의 자녀들은 100%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의 장애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욕구가 강하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수영 활동도 하고 가족 간에 여행이나 하다못해 무슨 비장애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무슨 참가되는 동아 마라톤 대회 이런 데까지 다 활동을 영역을 넓히고 있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단지 그 호흡 지원이나 식사 지원을 그렇게 의료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다 제약이 되면 결국 병원에 가서만 누워 있어라 평생 환자로만 살아라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이런 비전센터에서는 같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해서 필수적으로 간호사 투입돼서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지원과 호흡지원의 차원에서 서비스가 되도록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비전센터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강지원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만 받느냐라고 물어오는 질문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들이 어디에도 직업이나 상급학교에 진학이 어려운 경우에 오는 지역센터인데 거기에서 이런 케이스도 배제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계속 저희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가 내 아이가 부모 돌봄 없이도 이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센터라고 지금 1호가 마포구에 생겼고요. 지금 2호, 3호가 준비 중에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워낙 저희가 뇌병변 장애 안에서도 굉장히 소수인지라 지역사회 안에서도 거의 인지를 못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이 부분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발굴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적극 호소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장애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장애 영역에서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해서 그 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손으로 눌러가면서 대신 보완대체가 되는데 저희는 또 거기에서의 2차적인 어려움이 손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안구 마우스를 이용하든가 아니면은 입에 스틱을 물고 그 자판을 찍든가 아니면은 발일 기능이 되시는 분은 발로 마우스를 하든가 하는 그런 보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 장치의 개발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조 장치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AI 스피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저희가 그 AI 스피커를 연계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그 권리 증진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을 지금 확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자녀들이 본인의 자기 주장을 직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애란, 처음에 장애란 단어를 접했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고요. 그 낯선 세계에 제가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 세계에 몰입하기 위해서 첫 단계는 굉장히 많은 충돌이 많았고요. 들어가 보니 제가 또 비장애 자녀가 있거든요. 다시 비장애 자녀를 키우려니까는 두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장애 자녀에게 국한된 세상이랑 비장애 자녀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세상이랑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껴서 지금은 두 세계가 완전히 교집합이 되어야지 정말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